1415년 10월 25일 아젠크루에서 영국군은 많은 수의 기갑 기사들과 함께 수적으로 열세인 프랑스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그들의 그 당시 기적인 무기 긴 활, 100야드 떨어진 곳에서 기사들의 갑옷을 관통한 화살 덕분입니다. 571년 만에 1986년 9월 26일 이후 러시아의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아프가니스탄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기적인 무기인 앵글로색슨, 그리고 정확히는 미국 스팅어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무자헤딘의 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등장한 게 크렘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도록 강요한 마지막 지푸라기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스팅어는 다시 러시아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시각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결투는 이번엔 어떻게 끝날까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가한 러시아인들은 4++ 전투기인 최신형 수호이 34와 수호이 35와 미그 28N 나이트 헌터와 KA-52 엘리게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된 혼자 운반 가능한 FIM-92 스팅어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현대 러시아 항공기에 대처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AFU의 공수부대의 80일 분리 항공 기동 여단의 증거에 따르면 그들은 수호이 34 2대를 포함한 12대 이상의 러시아 항공기를 파괴했습니다. 그렇다면 40년 된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됐을까요? 이 모든 건 성공적이고 최대한 잘 고안된 디자인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1960년대 중반에 새로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개발이 시작된 FIM-43 레드아이는 현대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코스로 비행하는 항공 목표물을 사격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총체적인 비효율성과 어려운 배경 조건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효과와 같은 심각한 설계 결함을 보였습니다. 그나저나 무자헤딘은 러시아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상대로 FIM-43 레드아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에서 1986년에 이 미사일들은 단지 2대의 미그 24 헬리콥터와 1대의 수호이 25 공격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리고 LVV-166 리파 펄스 적외선 교란 스테이션을 헬리콥터에 설치한 후 무자헤딘은 나머지 FIM-43을 타격할 확률이 0에 가까워지자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전에 말했듯이 FIM-92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1981년에야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개발 기간이 걸린 건 신형 무기의 특징인 미사일의 열유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복합체의 개발에 많은 시간을 들인 건 가치가 있었습니다. 스팅어 유도 시스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인들은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이글라에서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세부 사항입니다. 소련 스파이들은 FIM-43 레드아이의 비밀을 훔칠 수 있었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러시아인들은 스텔라2 휴대용 방공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팅어를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에 러시아 특수부대가 8대의 스팅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어떤 종류의 호밍 헤드를 가지고 있어서 현대식 전투기도 격추시킬 수 있을까요? 이 헤드의 비결은 적외선뿐만 아니라 자외선 영역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호밍 미사일을 속이기 위해 발사하는 열 트랩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스팅어는 이것에 속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FIM-92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미사일, 운반 및 발사 컨테이너, 분리 가능한 발사기 및 아군 또는 적 식별 장치로 작업자의 벨트에 부착되고 발사기에 케이블로 연결됩니다. IFF는 발사 전에 항공기 식별 시스템을 요청하고 하늘에 아군이나 적군이 있다는 소리 신호를 맨패즈 운영자에게 보냅니다. 항공기나 헬리콥터가 우호적인 경우 IFF는 미사일 발사를 차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군의 발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스팅어 미사일은 덕 공기역학 체계, 즉 수평 하강에 따라 설계되었으며 2개의 공기역학 방향타와 2개의 고정된 공기역학 표면이 주요 비행기 앞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표면 뒤에는 부스터가 있습니다. 운반 및 발사 컨테이너 밖으로 미사일을 밀어내고 운용자가 추력 엔진과 맞물릴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로 가져간 뒤
미사일의 회전을 시켜 비행을 안정시키는 것이 임무입니다. 특수 잠금 장치의 도움을 받아 운반 및 발사 컨테이너를 발사하기 전에 전기 배터리가 추가로 설치된 발사 장치에 연결합니다. 또한 사용하기 전에 액체 질소 덩어리가 발사 컨테이너에 연결되며 이것은 탐색 탐지기를 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냉각을 시작한 지 45초 이내에 타깃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 장치를 새 장치로 교체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스팅어의 단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장점에 비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방아쇠를 당긴 후 미사일의 자이로스코프와 호밍 헤드의 냉각이 작동되고 그 다음 미사일의 배터리가 활성화되고 발사 부스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서비스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최신 버전의 맨패즈는 밤낮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NPAS-18 열 이미지 조준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18마일 거리에서 공중 목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합체의 새로운 미사일인 스팅어 RPM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즉, 미사일 시스템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적군 항공기가 등장할 때 그들의 매개 변수를 미사일의 메모리에 입력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새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 미사일이 장착된 단지는 지수 FIM-92C를 받았습니다. 이후 FIM-92D가 개량되었고 FIM-92C와는 약간 다릅니다. 즉, 방해에 대한 스팅어 저항이 증가했습니다. 펜타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은 이 개량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접 표주가 있는 FIM-92E 개량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작은 표적, 드론과 가벼운 헬리콥터의 공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적외선과 자외선의 두 가지 방사 범위에서 미사일을 겨냥하는 것 외에도 스팅어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의 첫 개조는 가장 높은 온도를 가진 항공기 노즐을 명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내구성이 강한 부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부딪힌 수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구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파괴가 없었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계를 착륙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목표물에 명중하기 몇 초 전에 스팅어는 진로를 약간 바꾸고 노즐이 아닌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중심을 명중시킵니다. 이 경우 항공기의 전체 구조물이 파괴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재프로그래밍의 가능성 때문에 이 복합체의 최근 개조는 공중 목표물뿐만 아니라 지상 목표물과 해상 목표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블린에게는 만만찮은 라이벌이 있습니다. 게다가 제블린 한 대의 가격은 24만 달러고 스팅어는 6에서 7만 달러입니다. 이제 FIM-92 스팅어의 주요 기술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사일 플러스 컨테이너 플러스 발사기 플러스 IFF 등 복합체의 무게는 33파운드입니다. 탄두의 무게는 6파운드입니다. 그것은 길이가 60인치고 지름이 3인치 미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이 운반할 수 있지만 여전히 움직임을 크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다양한 장소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FIM-92 스팅어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도움으로 최대 200야드 거리에서 5마일까지 공중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나저나 모든 맨패즈 중에서 가장 좋은 사거리 성과입니다. 목표물의 최대 고도는 2.4마일입니다. 비행 중인 미사일의 속도는 시속 1678마일로 마하 2.2에 해당합니다. 크렘린군이 극초음속 킨잘 미사일을 탑재하도록 개조한 러시아 미그 31 전투기 요격기를 제외하면 이는 현재 생산 중인 어떤 전투기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하지만 미그 31은 10마일 이상의 고도를 비행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스팅어는 이 새로운 러시아 무기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수호이 25 공격기, 수호이 34 폭격기, 수호이 35 전투기, 미그 28N, KA-52 엘리게이터 공격 헬기, 미그 8과 미그 17 수송 헬리콥터 등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충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합니다. 4월 20일 AFU의 명령에 의해 진술된 바와 같이 151대의 러시아 항공기와 140대의 헬리콥터가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S-200, S-300 그리고 BUK-1과 같은 우크라이나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전쟁 첫날에 대부분 파괴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이 손실의 배후에 사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스팅어가 있다고 완전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FIM-92 스팅어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도 공급하는 또 다른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국 스타스트 레이크입니다. 1997년에 사용하기 위해 채택된 것으로 보아 훨씬 더 새롭습니다. 그게 더 낫습니까? 일부 기능에서는 더 낫습니다. 그것은 최고 3.5마일의 속력을 가진 더 빠른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2.4마일이 아닌 3.1마일의 고도에 도달합니다. 사실 스타스크 레이크는 스팅어보다 사거리가 떨어져 3.7마일 대 5마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주요 차이점은 작동 원리에 있습니다. FIM-92 스팅어는 적외선 및 자외선 범위에서 작동하는 수동 호밍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조준하고 시작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미사일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병사는 즉시 사격 장소를 떠날 수 있고 따라서 그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밍 헤드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즉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 대상이 그것의 센서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스타스크 레이크는 다릅니다. 발사 후 작업자는 미사일이 추적하는 레이저 빔으로 대상을 계속 조명해야 합니다. 즉, 이것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미사일의 비행은 마하 3.5에서도 약 8초 정도 지속됩니다. 현대 전투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엄청난 시간이며 이 기간 동안 운영자를 여러 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발사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의 센서는 레이저 방사선을 감지할 것이고 조종사는 그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둘째, 그것은 다른 항공기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전투 임무에서 그들은 2인 1조로 비행합니다. 그리고 운영자의 파괴는 그 자체로 불행한 일입니다. 게다가 미사일은 목표물을 겨냥하는 것을 멈출 것이고 또한 타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스타스크 레이크는 확실히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동성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디서나 공격할 수 있는 군인의 손무기로 불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군인들이 스팅어를 좋아하는 이유죠. 그것의 효과, 신뢰성, 그리고 동시에 사용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너무 전설적이 되어서 그 이름은 모든 휴대용 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전설의 바주카가 모든 휴대용 대전차 시스템의 이름이 된 건 바로 이전과 같습니다. 군 당국은 스팅어의 효과를 평가했고 그것을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으로서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HMMWV를 기반으로 셰시는 8대의 스팅어 로켓 발사기로 대공 방어용 M1097 어벤저를 만들었습니다. 스팅어는 항공기에서도 사용됩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미국 공격 헬기 AH-64, MH-60, 터키 T-129, AT-AK 공격 헬기에 장착됩니다. 스팅어는 미국의 MQ-1 프레데터 공격과 정찰용 드론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FIM-92 스팅어는 중국을 포함한 32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면에서 그것은 또 다른 무기 전설인 칼라시니코프 돌격 소총에 뒤지지 않습니다. 스팅어가 1986년처럼 2022년 지금 러시아 침략자를 막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동영상 아래 댓글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재미있는 리뷰가 많이 있을 거예요.